엄마, 나 피가 나온 것 같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빠른 건 아닐까? 아프지는 않을까? 내가 제대로 알려줄 수는 있을까? 저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이기도 합니다. 딸의 첫 생리는 엄마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자기 몸을 자랑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엄마로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이동희입니다. 우리 딸이 첫 생리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생리를 시작한 딸에게 생리용품은 무엇을 사줘야 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리대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품보다 중요한 것은 엄마가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해주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다 정리되니까 10분만 집중해주세요. 딸이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조그마한 목소리로 말했대요. 엄마, 나 피가 나온 것 같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시기도 하실 거고요. 눈물이 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준비를 미리 해두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의사로서가 아니라 엄마로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딸의 첫 생리에 앞서서 엄마가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기쁨이 아니라 걱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빠른 건 아닐까? 아프지는 않을까? 내가 제대로 알려줄 수는 있을까? 이렇게 말이죠. 먼저 안심부터 시켜드릴게요. 첫 생리는, 초경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무서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엄마가 지금 알려주시는 방식이 아이의 평생 몸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엄마가 당황하게 되면 아이는 내 몸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엄마가 차분하게 대처하실 수 있다면 아이는 괜찮은 거구나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엄마입니다. 생리용품을 사주기 전에 먼저 해줘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분들은 생리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제대로 위생용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인터넷을 검색하고 인터넷에 무서운 정보들을 보고서 지레 겁먹기 마련입니다. 아이가 그렇게 무서워지기 전에 엄마가 제대로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넷이 아니라 엄마가 첫 번째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입니다. 아이에게 질문해도 좋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정보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나중에 몸에 변화가 생기거나 불편한 게 있을 때 엄마에게 먼저 물어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너의 몸은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질 안에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익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세정제를 너무 자주 쓰게 되면 유익균까지 없어집니다. 여성 위생용품들은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사용하면 됩니다.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질 안쪽은 세정제를 쓸 필요가 없다. 바깥쪽만 세척하면 되고 너의 몸 안쪽은 스스로 알아서 깨끗해질 거야 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질 건강은 더 깨끗하게가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리용품은 선택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제품을 설명하기 전에 세 가지 기준 먼저 잡고 갈게요. 첫 번째, 아이가 교체를 자주 할 수 있는 환경인가? 두 번째, 아이의 피부가 민감한 편인가? 세 번째, 아이가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인가? 아이가 교체를 자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교체를 할 수 있는가? 이고요. 아이의 피부가 민감한가? 라는 질문은 피부가 유난히 습기에 약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머니께서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아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가? 라는 것은 가장 쉽고 관리하기 편한 위생용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머리에 두시고 제품들을 고르시면 됩니다.
생리용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피가 나왔을 때 바깥쪽에서 피를 받는 형태인 패드, 그리고 질 안쪽에서 받는 형태인 탐폰이나 생리컵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리의 선택은 주로 패드인 게 편합니다. 아이가 처음 겪는 낯선 경험입니다. 이 상황에서 삽입형 제품까지 쓰라고 하면 부담이 너무 커요. 가장 익숙하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유기농 순면 제품이나 입는 오버나이트처럼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단점은 습기가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패드를 했을 때 가장 불편했던 것들 중 하나가 습기, 피부의 자극, 냄새가 난다 라는 점들이 꼽혔습니다. 생리할 때 냄새가 고민인 아이들이 많은데요. 생리혈 자체는 크게 냄새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피가 산소와 닿았을 때 철분 성분이 약간의 냄새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교체하게 되면 이런 걱정은 줄어듭니다. 자, 딸한테는 이렇게 알려주세요. 2~3시간마다 교체해라. 학교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파우치를 챙겨주세요. 양이 적어도 오래 쓰지 않도록 교육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탐폰입니다. 탐폰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사용할 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수영이라든지 운동할 때 편하고요. 공기와 산소와 접촉이 적기 때문에 냄새도 조금 더 적습니다. 하지만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탐폰 끼면 혹시나 처녀막이 망가지는 거 아닐까요? 처녀막이 다치는 거 아닐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는요. 처녀막은 막이 아닙니다. 만약에 막혀 있다면 생리혈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겠죠. 정확하게 보면 질 입구에 있는 주름 형태입니다. 도넛처럼 중앙이 뚫려 있고 신축성이 매우 좋습니다. 탐폰이 들어갈 때 찢어지거나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탐폰의 사용 여부로 처녀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다만 첫 생리 때부터 탐폰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본인의 몸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탐폰은 특히나 교체 시간이 중요합니다. 4시간 정도마다는 교체를 해주셔야 되시고 잠잘 때는 패드나 오버나이트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요.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서 오래 사용할수록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생리컵입니다. 생리컵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져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좀 더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란셋 연구에서도 이것이 탐폰보다는 독성 쇼크 증후군이 더 적고 질내 산도의 유지에도 더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필요하고 넣고 빼는 데는 숙련이 필요합니다. 10대 딸에게는 권하지 않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성인이 돼서 스스로 관심이 생겼을 때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팬티 라이너입니다. 첫 생리를 시작하면서 냉도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라이너를 사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라이너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이너를 너무 오래 착용을 했을 때는 오히려 질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중년 여성 대상으로 해서도 라이너를 너무 오래 착용하는 것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딸에게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라이너는 매일 하지 않아도 돼. 너가 신경 쓰이는 냉이 많은 날에 사용하고 자주자주 갈아줘 라고 말해주세요. 자, 다음은 엄마가 딸에게 알려줘야 하는 위생용품의 사용법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손을 먼저 씻는다 입니다. 화장실에서 생리대를 교체하기 전에 손을 먼저 씻는 게 좋습니다.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손 씻기와 올바른 소변 닦는 방법이 감염을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딸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생리대 갈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닦을 때는 항상 앞에서 뒤로 닦으면 된다 라고 말해주세요. 두 번째는 오래 사용하지 않기입니다. 아무리 양이 적더라도 2~3시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학교에서 못 갈았다고 걱정하면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쉬는 시간에 한 번만 갈아주면 돼. 양이 적어도 갈아주는 게 좋아 라고 말해주세요. 세 번째는 과하게 씻지 않기입니다. 아이가 첫 생리를 시작하게 되면 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갑자기 깨끗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비누나 세정제를 과하게 쓰기도 하고요. 냄새가 날 것 같다 라는 걱정을 하면서 더 빡빡 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과하게 씻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어려서부터 길러주는 게 좋습니다. 바깥쪽만 씻어도 돼. 질 안쪽은 내 몸이 알아서 세척해 줄 거야. 알아서 깨끗해질 거야 라고 알려주세요. 질 건강의 문제는 노력이 아니고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첫 생리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은 11살에서 13살까지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근데 너무 빠르면 또 키가 안 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은 초경이 시작하고 나서 키가 이제 성장을 멈추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너무 빨리 시작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성장 클리닉 같은 데서는 이제 생리를 늦추기 위해서 주사 같은 걸 맞는 경우도 있어요. 성저숙증이면 생리를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네, 맞아요. 성저숙증 관련해서 뭐 진료를 본다 이런 것도 다 산부인과에서요. 보통은 소아과에서. 생통이 심할 때는 진통제를 먹어도 되나요? 맞아요. 드셔도 돼요. 이게 너무 아플 때는 참는 게 아니고 이부프로펜 계열의 저번 우리 영상도 찍었죠. 이부프로펜 계열의 진통제를 드시면 되시고 오히려 이제 참으면 더 심해지거나 생리를 할 때마다 조금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미리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학교에서 생리를 시작한 거예요. 이럴 때는 맞아요. 사실 부모가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이럴 때는 맞아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네. 딸이 그냥 그 상태로 집에 왔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 나이쯤이 되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도 정말 준비가 되어 있다면 파우치에 생리대 하나 정도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고 그렇게 있으면 좀 마음에 든든하게 느껴지거든요. 아니면 내가 그런 일이 있어도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생리대를 빌린다거나 학교에 얘기할 수 있다. 미리 시작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빌려도 된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모두가 겪는 과정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생리 중에 체육 수업도 가능한가요? 생리 중에 체육을 해도 돼요. 하시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처음에는 괜히 불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리대가 혹시 세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때는 양도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그래서 움직이다가 뭐 이렇게 넘치거나 하면 체육복에 묻으니까 또 신경 쓰여 하고요. 그런 게 트라우마 같은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생리통이 너무 심하거나 양이 너무 많은 날에는 조금 앉아 있어도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학교에서도 네. 미리 교육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자아이라면 네. 산부인과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살면서. 네. 언제 알려주는 게 나아요? 생리를 시작했다고 바로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생리가 불규칙해요.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같은 날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불규칙해요. 이때는 주기를 잡아나가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래도 이제 산부인과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아픈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이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불편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라. 라고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언제라도 필요할 때 엄마한테 얘기하고 또 같이 올 수가 있어요. 언제 산부인과를 처음 방문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리를 뭐 3개월 이상 안 한다거나 또는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거나 또는 생리량이 굉장히 많으면 또 빈혈까지 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도 오기도 해요. 가다실 맞을 때도 그쵸. 가다실 너무 중요하죠. 네. 가다실 맞을 때도 옵니다. 9살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딸이 어느 순간부터 네. 목욕을 너무 오래 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해봤어요. 목욕을 갑자기 왜 이렇게 오래 해? 그랬더니 자기한테 냄새가 난대요. 냄새가 날 것 같아서 네. 오래 있는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될지 사실 모르겠고. 근데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막 30분 이상씩 샤워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근데 오히려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지기도 하고 이게 냄새라는 게 씻는다고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서 오히려 바디로션 같은 거 요즘에 어린이들 사용할 수 있는 거 살짝 이제 베이비 파우더 같은 향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발라주시면 오히려 낫고 아니면 이제 중학생 이상이 되면 샴푸하고 나서 에센스 같은 것도 살짝 향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발라주시면 아이들이 좀 안심을 하더라고요. 네. 아빠랑 같이 온 애들이 다 이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우리 딸이 너무 샤워를 오래 해요. 저는 자는 줄 알고 근데 이제 중학생이 한 올라왔으니까 문을 열어볼 수도 없는 그쵸. 그래서 와이프한테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잔 한번 가서 깨워봐. 마지막으로 네. 엄마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맞아요. 딸의 첫 생리는 엄마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완벽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사실 딸한테 중요한 거는 완벽한 정보나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 엄마도 그랬다, 괜찮다 라고 말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시고, 엄마가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서 대해주시면 딸도 이게 당연한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모르는 거는 딸이랑 같이 검색하시고 알아가시면 되세요. 다 알 필요도 없고요. 우리 다 몰라도 지금까지 되게 잘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첫 번째 그 반응과 한마디가 앞으로 따님이 자기 몸을 자랑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생리를 시작한 딸을 둔 엄마를 위한, 그리고 저를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엄마가 알려주는 방식이 아이의 평생 몸 인식을 좌우합니다. 딸에게 이 세 가지는 꼭 알려주세요. 첫 번째, 부끄러운 게 아니다. 두 번째, 질문해도 된다. 세 번째, 몸은 스스로 정화가 된다 라는 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영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질 건강에 대한 루틴이고요. 질염과 가려움과 냄새,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산부인과 의사 이동이었습니다. 따님이 첫 생리를 한.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네, 아직 안 했어요. 따님이 몇 살이시죠?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3학년. 이제 곧 할 것 같아요, 곧. 네. 그러면 남들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시겠네요.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뭔가 조언을 해줄 때처럼 하고 싶은데 그게 내 일이 되면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약간 좀 이렇게 그냥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냥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지 몇 년 안 남으시나요? 맞아요. 네. 벌써 약간 사춘기가 오는 것 같아서 잘 지내려고, 친하게 지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